권리 의무 보죠. 그 밑에 내려와서 1번에 이제 그 임차인의 권리에서 그 2번 법정 담보물권 있죠. 이건 정리합니다. 가로 이 법정 담보물권 이퀄 법정 저당권. 원래 저당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데 이제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대표적인 게 이 법정 저당권. 여기 한 개밖에 없어요. 자, 2년치 차임을 못 받았을 때 자, 법정 저당권 자, 압류해야 돼. 자, 가죠. 토지 임대인은 땅 빌려준 임대인은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입니다. 2년의 차임을 못 받았을 때 2년의 차임 채권에 관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해야 돼요.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법률 규정으로 법정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법정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등기는 할 필요가 없죠. 자, 법정 저당권의 성립 요건은 토지 임대인이 몇 년치 차임을 못 받아야 돼요. 2년 차임을 못 받았을 때 지상 땅 위에 있는 임차인 건물에 압류를 하면 법률 규정으로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 정리 하나 하고요. 자, 다음 장 갑니다. 그 가로 2번에서 자, 임대인의 의무. 자, 임대인의 의무는 자주 나오는 거죠. 임대인의 의무 가장 중요한 1번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무. 줄이면 용익시킬 의무. 자, 관련 조문에 623조 워낙 자주 출제합니다. 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비, 유익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임대차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요비와 가치가 증가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 반대로 임차인에게 바로 이거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가 되는 거죠. 조금 이따 보겠고, 다음 624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625조 해지권 나오죠. 가리고 제목 보세요. 항상 해지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해지합니다. 자, 제목 보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했을 때 임차인이 해지권이 있어. 보면 임대인 갑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 하는 경우에 아니,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보일러 고친다 그러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사용 수익할 의무에서 파생 의무가 줄건 거 3개 나오죠. 목적물 인도해 줄 의무,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 목적물을 수선을 줄 의무 등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자, 다만 요 판례를 자주 냅니다. 다만 이거는 의무가 아니야. 임대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그래서 특별한 용도까지 갖춰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주 나오는데, 자, 처음에 이제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임차 놓을 때는 밑에 바닥이 안 깔려 있죠. 천정이 안 돼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뭐 할지 모르니까 임차인이 이런 특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내야 된다? 임차인이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용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다음 2번에 수선 의무 땡땡 제가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기억. 예배죠.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면 자, 임대는 수선 의무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예컨대 전구 터진 거죠. 전구 터지면 임차인이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 사소한 것까지 임대인은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에 그 리얼로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리얼. 바로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야. 다만 이 면제 특약은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만 면제 특약이 가능해요. 소규모 수선은 면제 특약할 수 있지만 잘라주고, 대규모 수선은 이거는 면제 특약이 안 돼요. 집이 7, 80% 물에 잠겼어요. 그는 임대인의 수선은 부담합니다. 조심할게. 면제 특약은 원칙은 유효한데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2번 조심합니다. 임대인에게 안전 배려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1번, 2번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옛날에 이런 판례 있죠. 자, 우리가 집을 갖다가 단독주택을 임차를 놨는데 임차인이 연탄가스로 사망했어요. 그 집주인인 임대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그 문제입니다. 책임 안 집니다. 그러나 여인숙이나 여관에서 사람이 자다가 연탄가스 죽었다. 그러면 여인숙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과 2번 구별해야 돼. 1. 통상의 임대차, 보통 임대차, 뭐 아파트나 이런 경우죠. 통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통 집에서 임대 놨는데 임차인이 연탄 가서 죽었다. 또는 임차인이 뭐 도둑 맞았다. 임대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2번 예외. 숙박계약은 이퀄 일시적 계약입니다. 숙박계약, 뭐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모텔과 같은 일시적 숙박계약은 예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4번에 자, 임대인도 담보 책임집니다.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그대로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진다 이거죠. 다음 2번 내려와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는 1.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 청구권이죠. 청구권 이퀄 용익채권이라고 적으세요. 임차권은 용익하는 채권입니다. 채권,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입니다.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사용수익권의 범위입니다. 임차인은 자기 물건 사용해요? 남의 물건 사용해요? 남의 물건이니까 자기 물건보다 더 잘 사용해. 용법에 쫓아야 돼. 용법에 쫓으려 뭐죠? 용법. 용법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사용수익의 범위.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로 관하여 정한 용법의 동그라미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된다. 용법에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아파트 임차인은 잠자 이제 술 장사하면 채무불이행이 돼. 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물을 동의 없이는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동의 받아야 됩니다. 전대나 양도는. 자, 이걸 위반한 것도 채무불이행이니까 임대인의 계약 해지하고 손배 청구합니다. 다음 이번에 아까 했던 거죠. 대항력은 없죠. 원칙은. 자, 쭉 나가보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칙은 못했죠. 예외 아까 했죠. 뭘 하면 대항할 수 있죠. 등기한 때 또는 주인법에서 인도와 주민등록, 상인법에서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지나갑니다. 자, 다음 비용 이번에 비용상환청구권 요거 중요 표시하고, 자, 일단 비용상환청구권 땡땡 적으세요. 임의 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고 포기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한다. 자, 유치권 성립은 대표적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죠. 자, 626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1항이 필요비고요. 2항이 유익비야.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필요비 그러면 대표적인 보존 비용입니다. 목적물을 잘 보존하는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적시라고 제가 적시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적시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2항 유익비는 적시가 아니고 임대차 종료해야 됩니다. 가죠.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줄거보죠.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종료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한 때 하나여 심표 선택입니다. 임차인의 자가 이자 이 지출한 금액 줄이면 지출금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지출액하고 증가액 중에서 선택해서 상환합니다. 선택은 임대인이 합니다. 자, 이 경우 즉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해 줄 수가 있어요. 허여한다는 것은 유예시켜 준다는 거죠. 유예가 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1번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적시라 그랬어요.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적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참고 보세요. 참고 필요비 부분인데, 자, 기억. 전세권에다가 지상권도 같이 갑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유익비에 한해서만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다. 유익비만 상환 청구권이 있다. 그 점을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필요비는요 적시 상환 청구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유익비입니다. 자, 유익비의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임차인이 목적물의 계량, 즉 목적물의 객관적 용도에 따라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목적물의 객관적,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 임대차 종료된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선택이죠. 무슨 액하고 무슨 액하고 선택이라고 그랬죠? 지출액하고 증가액을 선택해서 상환해야 됩니다. 자, 이 유익비는 특징이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환기간을 한 달, 두 달 허여해 주면 아직 변제기가 한두 달 도래 안 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발생 안 합니다. 항상 유익비가 나오면 상환기간이 허여됐다 그런 말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오른쪽 가보세요. 판례학습이 바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니까 보세요. 판례학습. 오른쪽.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줄거보세요. 뭐가 나왔죠? 그러면 원상복구 나왔어요. 원상복구란 말이 나오면 비용 채권 포기고 유치권 포기입니다.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심표. 건물에 지출했던 각종의 비용,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채용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 그래서 임차인의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 무조건 임대차에서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비용 채권이 포기됐으니까 유치권도 성립할 수가 없다.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임대차에서 출제할 수도 있겠고 유치권에 출제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4번 바로 나왔죠. 원칙은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못 받았을 때, 비용은 물건에 관련된 대표적인 결련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다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다음 5번. 그 채측기간이 짧아요. 비용 상환 채용권은 자, 채측기간이 6개월인데 언제부터 6개월이냐?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 반환받은 날은 자 이사 나간 날이죠, 그죠? 이사 나간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채측기는 짧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못 받았다면 유치권에 의해서 인도를 거절하면서 계속 개개해야 돼. 이사 안 나가고. 자, 그래서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강행 규정이 아니라 비용은 임의 규정입니다. 무조건 우리 법에서 비용이란 글자가 나오면 100%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특약이 아까 원상복구 특약이라 그럽니다. 다음 3번에 계약 요거 했죠. 요거 아까 토지 임차인은 1차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2차로 만다 그랬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거기 앞에 거기다 적어보세요. 몇 페이지 참조냐 하면 518, 520, 521 참조. 518페이지 참조 이러면 되겠죠.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518페이지 참조.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요거는 토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건물 임차인은 없어요. 요번에는 이제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자, 그 밑에 4번. 부속물 매수권은 건물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관련 조문 646조. 제1항. 읽어보세요. 주체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입니다.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이 쉼표. 그 사용 편익을 위에 1번 적고 1번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같다. 요건이 2개죠. 누구의 동의 얻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샀던 매수했던 부속물 2가지 안에서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부속물의 대표적인 애가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인 부속물이죠. 자, 밑에 1 발생 요건은 자, 니은입니다. 니은. 부속물은 첫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또는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됩니다. 디귿. 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물건이니까 독립성이 인정돼야 돼요. 독립성.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속물의 범위 넓혀가지고 뭐 유리물이라든지 샤시 정도 부속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부속물 매수 청구. 자, 오른쪽 가죠. 다음 장. 효과는 기억. 임대차가 종료해야 됩니다. 종료한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 줄근 거 기억하고 아까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똑같아요. 자,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당했을 때는 매수 청구권이 없다 그랬죠? 요 판례. 마찬가지입니다. 부속물, 지상물 공통점이야. 줄거져 있죠.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기해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누가 잘못했죠? 임차인이 잘못했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니은의 강행 규정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배제 특약은 무효다. 다음 디귿도 많이 출제했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1시간 임대차에 놓고 부속물 돈 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리얼의 부속물은요 매매대금이야. 매매대금. 부속물의 매매대금이니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뒤에 적으세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된다. 자, 이거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동시행항변권은 성립합니다. 자, 밑에 참고가 나오죠. 자, 왼쪽에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고
오른쪽에 비용상환청구는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그죠?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제척기간 정리합니다. 자,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 몇 년이겠어요? 10년이 되겠죠. 근데 비용상환청구는 6개월 짧아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왼쪽에 부속물 상환청구는 부속물 매수권은 유치권 X죠. 동시행항변권 성립합니다. 오른쪽에 비용은 거꾸로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동시행은 성립하지 않죠. 나머지는 한번 비교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오른쪽 갑니다. 갈고 임차인의 의무갑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 주는 거죠. 차임이죠. 차임. 1.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기타 물건 쌀 한 가마니도 차임이 될 수 있다.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차임 감액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정감 청구권 형성권이죠. 자, 임차물의 일부가 줄거보세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태풍, 지진 등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는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야. 일방적으로 차임이 감액됩니다. 자, 만일 잔존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해지합니다. 다음 3번의 차임 정감 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설정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차임 지급 시기는 후급이 원칙이에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은 후급 원칙을 취한다. 세 번째 줄, 동산, 건물이나 대지는 매 월말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음 기타 토지, 기타 토지니까 대지가 아닌 토지죠.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매년 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경우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그래서 나중에 주는 후급이 원칙입니다. 근데 특약이 있다면 성급 특약도 가능해요. 다음 5번은 기억해야죠. 공동임차인은 연대 채무입니다. 자, 수인이 두 사람 이상이 임차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공동임차인은 연대 채무자가 됩니다. 연대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 6번에서 차임 지급 연체와 해지권이죠. 몇 기 연체라 그랬죠? 2기 연체입니다. 2기. 자, 가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뿐만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2기입니다. 2기.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줄건 거예요. 2기란 연속할 필요는 없어요. 연속해서 2기 차임을 연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표. 연속하지 않더라도 2기 액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연속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뭐 시험은 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런 가지 출제하면 째째한 거죠. 만약에 이게 중개사법에서는 낼 수 있겠죠. 중개사법은 째째하고 쫀쫀하게 출제하니까. 중개사법 낼 게 없잖아요. 뭐 전문가지 그죠? 글자 하나가 장난치는. 자, 만약에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 하기로 했다. 그럼 1월 달에 자 90만 원 냈어요. 그러면 10만 원 안 냈죠. 2월 달에 90만 원 냈어요. 3월 달에 90만 원 냈어요. 4월 달에 90만 원 냈어요. 해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얼마 안 냈어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40만 원 덜 냈네요? 아직까지 못 내요. 200만 원 될 때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번에 12월까지 안 내도 120만 원밖에 안 되죠? 해지 안 됩니다. 액수가 2개월치 되라는 거예요. 액수가. 임대인 골탕 먹일 때 골탕 먹일 때. 연속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게 또 100만 원씩 다 냈다라도 1월 달에 100만 원 다 냈다. 2월 달 안 냈다. 뭐 3월 달 냈다. 4월 달 냈다. 5월 달 50밖에 안 냈다. 6월 달 49밖에 안 냈다. 7월 달 5천 원 안 냈다. 아직 해지 못하죠. 8월 달에 5천 원, 이때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액수가 200만 원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속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10원이 안 내면 법정이자에 의해서 지체이사 배상한다. 그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자, 갑니다. 하여간 연속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액수가 2기에 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맨 밑에 2번 임차물 반환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는 이제 서로 청산해 줘야 되겠죠. 뭘 돌려줘야 돼?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 당연히 반환할 때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겠죠. 원상 회복. 자, 오른쪽 문제 하나 볼까요? 임대차 옳은 것. 자, 1번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죠. 적시라고 제가. 필요비는 적시입니다. 필요비는 적시 상환 청구하는 거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하는 거죠. 다음 채척 기간은 몇 개월이었죠? 6개월.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죠. 다음 2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아직 이건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정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면하는 대신 정축 부분이 바로 부속물이잖아. 부속물. 유익비 상환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 그래서 요거죠.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죠. 포기 특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되죠. 무효다. 자, 그래서 자, 건물 임대차의 정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네요. 예, 유익비는 임의 규정이죠. 유익비는 포기할 수 있겠네요. 유익비 상환청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예, 답 나왔네요.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아직 안 배웠지만 채무불이행이네요. 채무불이행,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해지를 안 했으니까. 다음 5번 경고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존속 기간이 20년 넘지 못한다. 이거 폐지됐다 그랬죠? 20년 넘을 수가 있다. 최장기는 없다. 다 4절 갑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어디만 좀 정리하냐면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532페이지에 2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와 전대. 자, 보고 여기는 시험은 그렇게는 많이는 안 나와요. 자, 이거는 개념만 좀 정리합니다.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 자, 양도는 팔아먹는 거죠. 양도는 자, 권리의 이전입니다.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 전대는 한 번 더 놓는 거죠. 자, 일단 시험은 전대차에서 거의 나와요. 양도는 잘 안 나오고. 자,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얘만. 자, 갑이 을에게 이 가옥을 임대 넣어서 임대차. 을이 임차인 같은 말 임차권자. 자, 이 갑은 임대인.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자, 임대 넣었다고 하죠. 근데 계약기간을 5년 정했는데 계약기간 아직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을이 갑자기 자, 이 보증금이 필요해요. 그럼 갑한테 보증금 달라면 아직 안 준단 말이에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임차권 자체를, 채권 자체를 팔아먹는 거죠. 자, 갑이 병한테, 병은 이제 양수인, 임차권 이 사람 양도인이 되죠. 내가 임차권 사용수익금 팔겠다.
좋다, 살게라고 해서 이 보증금을 을이 1억 받고 이 을이 이사 나가는 거죠. 양수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 을은 빠져나가고 요 임차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결국 갑과 병이 임차권 계약하는 거 똑같은 거야. 얘는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월세를만 주기로 했다면 이제 병이 을에게 월세를 지급해야죠. 을은 완전히 탈퇴하고 병과 갑 사이에 임차권이 남아있는 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대차는 자, 임차인 을은 그대로 있고요. 갑에 대한 임차권이 그대로 있고 다시 한 번 더 을이 병에게 임대를 다시 넣는 거죠. 요게 임대차니까 요걸 전대차라 그래. 굴러서 대차했다는 거죠. 그럼 을은 전대인, 굴을 전자입니다. 전대인, 이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임자와 헷갈리니까 전을 놓은 거야. 그러면 임대차가 두 개 있는 거죠. 요것은 갑과 을의 임대차, 요것은 을과 병의 임대차. 임대차가 두 개 있다 그래서 전대차라 그래요. 자, 만약에 이제 요게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부기 등기하는 거겠고. 요는 전전세권 설정 등기 둘 다 부기 등기를 합니다. 자, 전대차가 되면 을은 갑에 대한 임차인, 병은 을에 대한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이 둘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임차권 양도는 을은 임차권이 죽었으니까 이제 임차권 한 개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개념 정도만 기억하고, 자, 그럼 531로 와보세요. 개념 1.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 양도라 하면 임차권의 개념이 뭐야? 사용수익 청구권이잖아. 사용수익 청구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병에게 이전하는 계약 앞에 채권 계약입니다. 준물권 계약입니다. 임차권 양도는 준물권 계약이다. 준물권 계약. 그 다음 이번에 임차권이 아니라 이거는 임차물 전대라 그래야 돼요. 군자를 물자로 바꿔야 돼. 임차물의 전대. 자, 임차인 을이 제3자 전차인 병에게 그의 임차물을 다시 한 번 더 재임차하는 요거는 채권 계약입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 전대차는 무슨 계약이요? 채권 계약. 임차권 양도는 준물권 계약입니다. 준물권 계약. 자, 다음 장 가보죠. 그럼 이번에 구분. 자, 구분에서 임차권 양도는 종전임차인 을은 임대차권을 탈퇴한다. 요거죠. 임차권이 양도되면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병에게 다 이전했어요. 그래서 종전임차인은 임대차에서 탈퇴된다. 그래서 준물권 계약이라 그래. 준물권 계약. 자, 그러나 반대로 전대에 있어서는 임차인 을이 종전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별도의 전차인 병 사이에 새로운 대차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와 다르다 이거죠. 임차권 양도되면 종전 임차인은 탈퇴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한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임차권 이전되는 준물권 계약입니다. 그러나 전대차는 이것도 채권 계약이고 이것도 채권 계약이 두 개 있는 거죠. 자, 그럼 병은 을에게 월세 주고 을은 갑에게 월세 줘야죠. 여기서는 병은 갑에게만 월세 주면 되겠죠. 자, 그 점 하나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는 이제 항상, 자,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자, 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하고 동의 받은 경우로 나눠요. 동의를 안 받은 경우를 무단이라 그래. 무단 양도, 무단 전대. 동의를 받은 경우를, 자, 적법 양도, 적법 전대입니다. 이 무단 양도와 무단 전대는 우리 규정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왜? 무단으로 했으니까.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학설 판례가 이제 해설하는 거죠. 요거는 규정이 있고 적법은 630조, 631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걸 거의 출제하면 적법이. 일단 여러분 헷갈리니까 불법은 아직 보지 마시고 적법만 강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 갑니다. 자, 적법만 일단 534페이지 찾았어요? 534페이지.
자, 맨 위에 3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 전대 법률관계. 그렇게 펴놓고 629 찾아보세요. 조문집. 조문을 안 적여놓으니까 좀 어려워요. 몇 조라고요? 629. 조문집 670페이지네요. 찾았습니까? 자, 629조 보면 제목이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제한한다 그랬죠. 1항. 임차인은 줄었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항. 고로 임차인이 전항 규정에 위반한 때는 즉 동의 안 받고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한 때는 임대인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가 있다. 그다음 630조가 바로 적법이라고 적어. 적법 전대 효과입니다. 동의받은 전대, 적법 전대 효과. 자, 일단 그거 펴놓고요. 자, 적법 양도는 조문이 없어요. 적법 전대 효과. 그래서 이제 거의 적법 전대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정대차는 계약을, 임대차는 갑과 을이 청약과 성락으로 계약하고, 전대차는 을과 병이 청약과 성락으로 계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의는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전대차의 대항 요건입니다. 동의는 대항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 대항 요건이죠. 그럼 동의를 받으면 이 적법 전차로 대항할 수 있고, 동의 안 받으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동의를 줬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갑과 을 사이는 계약이 없으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해야 돼요. 계약이 없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요거는 이제 자, 이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권리만 인정하고 병에게는 의무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 법정 채권자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자, 그걸 조심해야 돼. 가보죠. 630조. 적법 전대 효과 제1항.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출근나간다. 전차인 병은 직접 이동하죠.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전차인 병에게 임대인 갑에게 직접 차임 같은 의무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 갑에게 대항하지도 못한다. 요거는 이제 많이 간다는 거죠. 보죠. 자, 병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병이 요 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차임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임대 차이가 있으니까 요렇게 차임,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병이 차임을 지급했는데 요놈이요 차임을 받고는 월세를 받아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토끼 버렸어요. 토끼면 또 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직접 의무도 있고 이는 계약으로 의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줬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병은 만약에 동의받았다면 을한테 주지 말고 직접 차임을 이렇게 주는 게 유리합니다. 얘가 떼먹고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 제2항입니다. 전항 규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직접 주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또 갑은 이 임대차에 대해서 을에게 차임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자, 전항 규정은 임대인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차임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갑은 꽃놀이 패죠. 갑은 임대차에 의해서 차임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 630조에서 병에게 차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받는 것은 안 되죠. 이쪽으로 받든 한 번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631조, 이건 강행 규정 중에서 자주 나오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 갑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제 전차인 보호 규정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동의해놓고 이제 그러면 병은 적법 전차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짜가지고 이 임대차를 합의해가지고 소멸, 즉 합의 해지를 하더라도 합의 해지에도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전차인 보호 규정입니다. 둘이 짜가지고 해지하더라도 이 전차권은 소멸 안 해요. 자, 그걸 보고 이제 조문 옵니다. 교과서. 자, 3번에, 어디로 내려오냐. 가로 열고 2번, 1번에서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 자, 임차권은, 자, 그죠? 동의 받았어요. 요거 설명하고 요거네요.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 병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심표. 양도인 어른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난다. 이게 적법적. 다만 양도인 을의 연체 차임 채무나 기타 손해배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 병에게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시험 낼 게 없어요. 문제는 2번이야. 중요 표시.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 이게 630조, 631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의 출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임대인 갑, 임차인 을을 전대인이라 그러죠. 이퀄. 그 둘 사이에 중간에 저거 임대차라고 적고, 그 다음 임차인 을, 전대인 을과 전차인 병 사이에 저거 전대차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전대차. 이렇게 임대차, 전대차. 전차인 병입니다. 자, 그 밑에 1번에 임차인 즉 전대인 을과 전차인 병과의 관계죠. 을과 병이죠. 요거는 전대차 계약으로 해결하면 돼. 요걸로. 전대차 계약.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르며, 자, 유상일 때는 임대차가 되고 공짜인 때는 사용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2번 임대인 갑과 임차인 전대인 을 사이의 관계. 자, 종전 관계는 갑과 을이죠. 그대로 유지되며 전대차 성립으로 영향 안 받습니다. 동의받았으니까. 자, 따라서 임대인 갑은 아까 했죠. 임차인 을 또는 전차인 병 누구에게나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다. 꽃놀이죠.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도 있고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도 있다. 요게 630조입니다. 자, 문제는 3번이 답입니다. 거의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과의 관계입니다. 무조건 전대차가 나오면 답은 여기서 나와요. 답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병은 을에게 의무만 부담하죠. 의무만 부담한다. 병은 갑에게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병은 갑에게 없습니다. 자, 비용 상환 채용권 없죠. 하나씩 간다.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 간에는 직접적 임대차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 두 사람 사이에 계약했어 안 했어요? 계약이 없죠? 그로 임대차 계약이 발생 아니다. 잘라주고. 그러나 전차인 보호가 아니고요. 임대인 보호입니다.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 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 병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전차인 병은 이제 임대인에게 의무들이 나오죠. 임대인 갑에 대해 목적물 보관할 의무, 반환해줄 의무, 특히 차임 직업 의무 등이 발생한다. 자, 따라서 의무는 부담하지만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법정 채권 관계다. 자, 잘라주고.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다 그 밑에 줄 한편. 전차인 병이 변제기 전에 차임을 임차인 을에게 지급하더라도 그로서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임대인 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누구 보호야? 임대인 보호야. 그래서 출제를 많이 해요. 다음 4번 내려오죠. 임대인 갑과 전대인 임차인 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소멸하면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 원칙적 이거죠. 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아까 뭐 해가지고 소멸하면 소멸 안 한다 그랬죠. 둘이 짜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소멸시키면 합의 해지하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31조.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오셔가지고요. 참고해서 조금 밑에 것만 기억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 보세요. 자, 그러면 임대인을 갑이라고 놓고 오른쪽
임차인 전 이퀄 전대인이라고 전대차는 전대인 을 두 사람 사이에 임대인 값은 임차인에게 1. 차임 청구권 보유 2. 전대차 성립으로 둘 사이는 아무런 영향 없다. 그 다음 임차인 을과 맨 밑에 전차인 병 사이 오른쪽에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나 전대인 을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됩니다. 자, 요 두 사람 사이는 계약이 있잖아. 요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돼. 답은 요 두 사람 사이에서 답이 나온다 그래. 요걸 정리하러 갑니다. 자, 왼쪽에 보세요. 자, 1번. 직접 법률 관계는 발생 안 하죠. 왜 그래요? 계약 관계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리고 2번 그러나 법이 정한 채권 관계 630조라고 적어. 630조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전차인병은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법정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직접이니까 3번 직접 차임 청구권이 있다. 630조. 다음 4번 전차인병은 임대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전대차상 의무는 의무만 짜져 만 부담하고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요겁니다. 자, 조금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이왕 했으니까. 자, 병은 갑에게 630조에 의해서 뭐만 부담한다? 의무만 부담한다. 자,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갑만 보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병은 이제 권리가, 그래서 병은 갑에게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어. 권리가 없으니까. 자, 요겁니다. 요걸 대입하면 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없어요. 그러나 요 두 가지는 있습니다. 적법 전차인은 자, 요거는 있어요.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죠. 자, 그 밑에 있네요. 자, 5번에서 비용 상환 청구는 없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매 청구는 있다고 되어 있죠. 5번을 살짝 이렇게 적어. 비용 상환 청구는 없다를 먼저 정리하고 요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네 가지를 적을게. 이게 교재에 빠져 있는데요. 자, 적법 전차인 보호의 특칙이라고 적어. 적법 전차인 보호 규정. 적법 전차인 보호 규정 4개가 있는데요. 이걸 자주 출제합니다. 적법 전차인 보호 규정 4개가 일단 요 2개요. 적법 전차인은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했던 거죠. 631조. 이 두 사람이 합의로 소멸시켜도 631조. 합의 소멸시켜도 전차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 해지 통고받을 권리. 해지 통고받을 권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답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다. 이게 답으로 가장 많이 냅니다. 비용. 자, 그런 것을 조심합니다. 자, 그러면 적법 전차인의 보호규정 1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2번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631조 합의로 소멸시켜도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네 번째 해지 통고받을 권리. 자, 해지 통고받을 권리 그게 몇 조냐면 해지 통고받을 권리 638조입니다. 638조. 해지 통고받을 권리가 몇 조라고요? 638조. 요거는 조문 한번 보고 가죠. 638조. 이것도 한 3년 전에 한번 출제됐는데요. 자, 638조 와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바로 이겁니다. 제1항.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문이 적법 나왔죠.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적법 전차인에 대해서 그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되었다고 적법 전차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못한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해지 통고되었을 때 그것을 통고받을 권리가 적법전차인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자세히 가겠고요. 자, 그 정도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 마치고 다음 장 가보죠. 보증금. 오늘 임대차 끝내겠습니다. 다 했어요. 한 10분만 더 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그죠? 네. 자, 보증금 가보죠. 자, 보증금 1억에 자, 월세 100만 원이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자, 보증금은 월세에 대한 담보로 받아주는 거죠. 담보. 자, 의 설정 봅니다. 1의. 보증금이라 하면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담보에 줄거 봐. 채무담보를 위해 임차인이나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자, 보증금은 돈에 하나지 않습니다. 쌀 한 가마니도 보증금이 될 수 있어요. 다음 가로 2번에 보증금 계약 내려옵니다. 자, 보증금 계약은 자, 돈의 수수를 받는 요물 계약이 보통인데 반드시 요물 계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물일 수도 있고 낙성일 수도 있어요. 100% 요물에서는 지우라 그랬죠. 자, 요물 계약은 세 가지 뭐라 그랬어? 100% 계약금 계약, 현상광고 계약, 대물변제 계약만 100% 요물 계약이라 그랬어요. 보증금은 낙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자, 오늘 종된 계약 3개 했네요. 뭐뭐 했죠? 계약금 계약, 환매터 계약, 보증금 계약이 대표적인 종된 계약입니다. 다음 3번에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이죠. 채무를 담보하는 효력이에요. 그 줄거져 있네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라도 임차물이 발환될 때까지 발생한 채무는 보증금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2번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 보증금으로 월세에 충당할 수 있느냐? 요거는 땡땡 적어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지 임차인은 권리가 없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보증금은 매기 차임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으로서 차임에 충당하느냐 않느냐 여부는 임대인의 권리 자유예요. 즉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 이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임대인이 연체 차임 지급을 청구할 때 임차인은 요새 장사 안 되니까 보증금으로 까세요 주장 못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으로 월세에 충당할 것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몇 개월치 연체하면 2기 연체하면 해지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4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서도 요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임대인, 임차인. 자,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자, 뭐 차임 얼마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 대항 요건이 뭐였죠? 임차권 등기하거나 또는 등기를 못하더라도 주택이라면 인도와 주민등록하면 다음 날이죠. 뭐 2월 1일 날 했다면 2월 2일 날 대항력 갖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5월 1일 날 갑이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 양수인이 되죠. 그러면 보증금은 병한테 받아야 돼요. 갑은 을에게 보증금 채무는 소멸합니다. 이게 이제 면책된다는 거죠. 갑은 보증금 채무가 면책되고 면책적 이 사람은 인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병한테 받아야지 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걸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대항요건 갖춘 걸 전제로. 반대로 대항요건 못 갖추었다면 당연히 갑한테 받아야 돼요. 자, 그게 1번 얘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땡땡 적어 면책적 인수라 적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면책적 인수. 병이
인수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나간다. 임차인을과 부동산 양수인 병 사이에 종전의 임대차 관계 그대로 성계가 되고 보증금 관계도 임대차 관계 수반에서 일체를 이루므로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신소유자 병에게 이전된다. 면책적 인수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나중에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과거 소유자 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걸 면책적 인수라 그래. 이번에 임차권이 대항력 갖추지 못한 경우 이건 당연히 갑에게 청구해야죠. 반대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건 거예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양수인 병에게는 보증금만은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권리금은 뭐 민법에서는 필요 없고요. 그거는 권리금 옆에 적어 상임법 참고할 것 그렇게 적어놓고 상임법에 가서 정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제6절 임대차 종료. 자, 임대차가 이제 종료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 종료 원인 크게 세 가지. 자, 세 가지인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존속기간 만료죠. 존속기간은 뭐 10년 정했다. 10년 만료하면 소멸돼. 이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는 게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 통과하면 일정 기간, 즉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 돼. 경과한 때. 다음에 즉시 해지되는 게 해지죠. 즉시 장래적이죠. 비소급표. 장래요. 자, 가봅니다. 임대차 중 1. 존속기간 만료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는 당연히 소멸 종료합니다. 다음 이번에 해지통고 그 세 개라고 적어. 해지통고 자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우리 교재가 조금 안 좋아요. 그 세 가지에다가 조문 적어보세요. 635조, 636조, 637조 세 가지입니다. 몇 조요? 635, 636, 637조. 그 밑에 가로 열고 4번을 3번으로 하세요. 가로 닫고 3번 해지 이렇게 세 가지야. 자, 존속기간 만료, 해지 통고는 여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해지기간 경과. 그 다음에 나머지 해지. 적시죠. 자, 해지 통고 아까 조문 보러 갑니다. 조문집 와보세요. 조문집으로 바꿔 읽으세요. 교과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조문 670페이지 부록 635조. 찾았습니까? 제목이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간 약정 안 했어. 그럼 언제든지 해지 통고합니다. 보죠. 1항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 갑과 을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적시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돼요. 자, 제2항 상대방이 전항에 해지 통고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 즉 해지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줄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해지 통과 몇 개월 경과?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한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때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2호 동산의 경우는 누가 하든 5일 경과해야 해지가 돼요. 이거는 아까 나왔죠,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때는 2차가 아니라 적시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 임차인 보호죠.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다음 636조입니다. 이건 자 636조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출근나간다. 해지권을 보유 유보한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즉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 두 가지 했죠. 첫째,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해지권 유보 약정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637조. 제1항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월세 낼 수 있어 없어요? 못 내니까 이제 적시해지 통과하는 거야.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나 또는 파산관제인은 635조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다. 6개월 지나면 해지됩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래 해지하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는데 임차인이 파산당해가지고 해지 통고할 때는 손배 청구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파산당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638조는 아까 배웠던 거죠. 자, 해지 통고되었을 때 적법 전차인에게도 뭐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해준다. 배웠죠? 이거네요, 그죠? 해지 통고받을 권리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제1항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한 때는 그 임대물이 적법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는 적법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되었다고 전차인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해지 통고 사유가 세 가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 첫째,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약정 해지권이 유보된 경우.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그 세 가지는 즉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다음 교재로 옵니다. 마지막 3. 즉시 해제되는 것. 땡땡 적으세요. 대개 채무 불이행입니다. 대개 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해지입니다. 자, 읽어 나가보죠. 즉시 해제. 자,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경우 기간의 약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이때는 즉시 해지가 됩니다. 자, 1번 보면 임대인이 아까 다 배운 거예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하는 때죠. 이건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죠? 임대인이 잘못했죠? 네,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있는 거고. 2.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요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해지권자입니다. 다음 3번 임차인이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한 때 요건 임대인이 해지한 거고 4번 차임 연체한 경우도 임대인이 해지죠. 이기 연체입니다. 기타 사유가 있는 때는 차후에 가고요. 오른쪽 갑니다. 2. 임대차 종료 효과는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자, 임대차 종료 원인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출근한다. 장래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뭐는 없다? 소급효는 없다 이겁니다. 자,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하면 오늘부터 장래적으로 소멸하지 소급효가 없어요. 요게 이제 자, 매매 교환과 임대차의 차이죠. 자, 임대차는 소급효가 없다. 오늘부터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소멸하고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쪽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고 이쪽에서는 청산 의무라 그러죠. 자, 그런 기본 개념들이 이제 하나씩 정리가 돼 가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내공이 쌓여야 돼. 하루아침에 민법을 뭐 2달 공부해서 끝내겠다 그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럼 20년 걸려 20년. 자, 갑니다. 임대차 종료 효과 소급효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과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이거죠. 밑에 참고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안 되니까 용익권 비교죠. 맨 앞에 1번만 보죠. 성질은 지상권, 전세권은 대표적인 물권이죠. 용익 물권이고 임차권은 용익 채권이죠. 오른쪽 주택 임차권도 당연히 채권입니다. 상가 임차권도 당연히 채권이고. 자, 등기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186조에서 당연히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성립하는 186조 물권이죠. 임차권은 원칙은 등기를 못합니다만은 등기하면 대항력만 치더가죠.
자, 임차권은 없어도 성립하는데 당연히 등기는 대항력만 취득해. 그 대항력이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당연히 물건이니까 대항력이 인정되고, 임차권은 원칙은 대항력이 없다. 그러나 뭐하면 등기하면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러나 주택하고 상가 같이 갑니다. 주택 임차권과 상가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두 가지 뭐만 갖추면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 인정된다. 자, 대상까지만 가겠어요. 지상권은 당연히 토지만, 지역권은 토지하고 건물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은 저거 제한 없는 게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권리는 안 되죠. 동산과 부동산. 주택 임차권은 주택만이죠. 주택만. 그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고, 자, 문제 하나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뭘 한번 해볼까요? 0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47페이지. 적법전대 나오네요. 09 임차인 늘이 547페이지에 임차인 늘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한 게 틀린 것. 자, 적법전대죠. 적법전대. 1번 갑은 병에게도 630조에 의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죠. 차임 청구할 수가 있다. 630조. 3번 병은 갑에게 권리 없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가지 뭐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지상권의 청구권, 부정권의 청구권, 합의 소멸했을 때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해지 통고받을 권리. 요 네 가지만 권리가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는 없다. 자주 출제하죠. 다음 3번 병의 과실로 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목적물 손상에 관해서는 자, 을은 당연히 갑에게 책임져야죠. 책임을 져야 한다. 4번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법무를 부담할 뿐이다. 630조죠. 그리고 갑, 병 간에는 계약관계 있다 없다? 없죠. 갑, 병 간의 임대차 관계는 없다. 그러나 직접 의무는 부담한다. 630조 정확하네요. 그럼 답이 5번이겠네. 보죠.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 간의 합의 해지 나왔네. 이거네요. 합의로 소멸시키면 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31조네. 합의 해지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병의 전차권은 뭐 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631조 가지고 출제했네요. 이렇게 해서 조문이 일단은 정리가 돼줘야 돼요. 이 조문이 정리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됩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다 암기를 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총치, 물건, 채권까지 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껴서 문제. 자, 특별법이 뭐죠? 주임법, 상임법, 다음에 주임법이 되게 두 문제, 상임법 한 문제, 뭐 가담법, 그 다음에 시험 많이 나오는 것부터요. 실명법, 부실법이죠. 부실법, 가담법, 직권법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주는 주임법, 상임법하고 부실법 요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요거는 뭐 차후에 또 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혹시 조문 가지고 정리할 테니까 조문지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